특집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퇴진 방식과 시점을 두고 대혼돈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2월 내지 3월에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고 4, 5월에 대선을 치르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탄핵보다 빠르게 대통령의 임기를 종료시켜서 불확실성을 해소하자는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저희 단독 취재 내용인데요. 한 대표는 지금 비공개 의총 자리에서 대통령의 옥중 집행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국민들 반발은 더 커질 거라며 2, 3개월보다 퇴진 시점이 늦어질 경우 국민은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민기 기자, 퇴진 로드맵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마라톤 의원총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끝나고 1시간 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 의원총회 시작할 때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 수용해달라고 설득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2, 3개월보다 길게 버티면 국민들이 미동이라도 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 수사 속도가 대단히 빨라지는 상황에서 절박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다. 더 미룰 시간이 없다고 했고요. 윤 대통령이 수감된 상황도 상정했는데요. 한 대표는 입에 꺼내기도 싫지만 수감된 상황에서 옥중 직무집행,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국민들의 반발은 커질 것이라고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탄핵을 피하기 위해선 국민 수용 가능성이 핵심이라면서 퇴진 로드맵을 수용해달라고 설득한 겁니다. 조기 퇴진 로드맵, 내년 2월 또는 3월에 대통령이 자진 하야 방식으로 퇴진하고 내년 4월 또는 5월에 대선을 치르는 두 가지 안이죠.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으니 이보다 더 빠르게 대통령 임기를 종료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양수 위원장은 탄핵보다 명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국민들도 이를 더 올바른 선택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헌 논의를 퇴진 로드맵에 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민주당 측과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안에 찬성하며 오늘 의총에서 최대한 퇴진 로드맵을 결정내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의원들 뜻을 모으게 되면 한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찾아 윤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수용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지금 의총에서 논의 중이지만 저희 취재 결과 친윤계는 2, 3월 조기 퇴진에 반대하는 뜻이 명확합니다.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주는 꼴이라는 겁니다. 탄핵도 반대하지만 둘 중에 고르라면 오히려 탄핵이 낫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중진 의원들은 국정안정화 TF에서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자진 하야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2, 3개월 안에 하야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그럴 바에야 오히려 탄핵이 낫다며 하야는 이재명 대표만 좋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6개월 정도 예상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 판결 전 대선을 치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 선고하고 선고된 이후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해 최장 8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오히려 대선까지 시간을 더 벌 수 있다는 겁니다. 2월 퇴진이든 3월 퇴진이든 저는 조기 퇴진, 이 조기 하야에 반대합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하겠다는 거고요. 아직 대통령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헌재가 빠르게 판단 내리기 어렵고 기각 가능성도 있지 않냐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친윤계 한 의원은 조기 하야 결정이 의원총회에서 확정되려면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친윤계 내에서는 막을 수 없다면 탄핵으로 가고 한동훈 대표도 함께 몰아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국민의힘의 조기 퇴진 로드맵은 결국 대통령이 수용해야 가능해집니다. 친한계에서는 당 의견이 모아지면 대통령과 단판을 짓겠다는 말도 나오는데, 자, 그럼 대통령 생각은 어떨까요? 용산 관저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최승현 기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2, 3월쯤에는 대통령 하야하라는 건데 이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나와 있는데요. 국민의힘 퇴진 로드맵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공식 입장은 나오진 않았지만요. 취재 결과 대통령실은 조기 퇴진 하야에 부정적입니다. 오히려 오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선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법과 절차대로 탄핵 심판대에 오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채널A에요.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급할수록 꼼수를 부릴 때가 아니라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바로 퇴진하는 하야보다 탄핵 심판의 불확실성을 노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냐는 건데요. 다음 대선까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도 더 벌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했었죠. 한동훈 대표 의원총회에서 퇴진 로드맵에 대한 뜻이 모아지면 이곳 용산을 찾아 윤 대통령과 담판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더라도 대통령과의 담판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조기 퇴진에도 뜻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서 이번 주 토요일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이 지난주보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투표하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의원만 최소 14명입니다. 여당에서 8명만 찬성해도 탄핵안은 통과됩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공개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표결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선배님들 의견 존중하긴 했지만 당의 큰 패착이라고 공감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당론화 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투표로 가게 되면은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채널A 취재 결과 최소 14명의 의원이 14일 탄핵소추안에는 투표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중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거나 실명을 밝힌 의원이 6명입니다. 다수는 대통령이 퇴진 로드맵을 수용할지 등 추후 상황을 보고 찬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힌 의원도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이어 김상욱 의원까지 3명으로 늘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는 찬성표 8표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고 함께 공감한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의원은 채널A에 탄핵안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23명 의원의 표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탄핵안에 투표하겠다는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난주 탄핵 표결 불참에 대한 여론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 이 자택 앞에 흉기까지 등장하면서 이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건물 앞에 몇몇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주말 김 의원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자 화가 난 시민들이 항의 방문을 한 겁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버스 타고 지나가는 길에 버스에서 내려서 왔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항의하러 방문했습니다. 건물 앞 도로에는 찢어진 피켓들이 널브러져 있고 문 앞엔 터진 달걀이 굳어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의 사무실 앞에 와봤습니다. 문에는 빨간 케첩이 범벅이 된 채 남아 있고요. 사무실 주변 곳곳에는 메모가 된 종이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 윤석열 탄핵에 불참한 김재섭을 탄핵한다. 여기에는 내란죄에 동조하지 말라. 또 다른 벽면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을 거스를 생각인가 등의 경고성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복도 바닥은 물론 계단까지 온통 밀가루 천지입니다. 바로 아래층에 내려와 봤는데요. 이곳 카펫에도 밀가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김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하는 근조 화환이 배달되고
김 의원 자택 앞에서 흉기가 발견되는 등 항의 수위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올라와서 되게 근조화한 보낸 거 있잖아요. 그걸 막 집어 던져서 부시더라고요. 결국 의원실 측은 지난 7일 경찰에 신변보호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사무실 건물 주변에 순찰차 1대에서 2대를 추가 배치하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김재섭 의원 외에도 지난주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는 근조 화환이 줄줄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리에 내건 현수막이 불타는 일도 있었는데 이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 건물 앞에 근조 화환이 줄줄이 놓여 있습니다. 화환에는 서산 시민이 심판한다는 등의 문구가 적혔습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 배달된 겁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의 인천 지역구 사무실 앞에도 근조 화환이 놓였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탄핵안 표결 불참은 국민을 무시한 거라며 항의 집회도 벌였습니다. 국민 무시, 윤상현을 사퇴하라! 배현진, 엄태영, 이종배, 신동욱 등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에선 비슷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실은 화환을 정중히 거절한다는 문구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는 표결에 불참한 여당 의원 105명을 잊지 않겠다며 의원 사진과 지역구 정보를 영구 게시하겠다는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는 국민의힘 정당 현수막이 불에 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탄 현수막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먹으러 갔다 오면서 봤죠. 엊그저께 봤죠. 찡찡해서 그걸 몰랐어요.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조기 퇴진 안과 관련해서 오늘 승부수를 던지면서 최대 분수령이 지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요,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번 주 토요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대통령의 거취는 하야 아니면 탄핵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선제적으로 대통령이 하야를 택하느냐 또는 국회의 탄핵 결정을 받아들이냐 이 두 가지겠죠. 탄핵안 부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야당이 매주 올린다고 압박을 하니까요. 윤 대통령 이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임기에 대한 결정을 일임받았다라고 주장하는 한동훈 대표는요. 내년 2, 3월 중에 자진하야해야 한다. 이 퇴진 방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자, 내년 2, 3월 이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보다 빨리 해야 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하야 시점을 확실히 못 박는다면요. 탄핵보다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게 한동훈 대표 측의 설명입니다. 2월 또는 3월에 하야하게 되면은요.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대선이 4월에서 5월쯤이 되죠. 탄핵안 처리될 때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탄핵안이 처리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선고, 대선까지 5개월 정도가 걸릴 걸로 관측이 돼서 대선은 내년 5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달이라도 더 빠르고 혹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빨라서 좋다고는 하면서요. 즉시 하야에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권기를 깔아주는 거란 판단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까지는 보자, 이렇게 기대하는 기류도 보이고요. 자, 그런데요. 국민들은 물을 것 같아요. 그런데 2, 3월에 하야를 한다는 걸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개헌안에 임기 종료를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헌법 개정안 부칙에요.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 그러니까 현 대통령은 이 개정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출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다. 이런 한 줄만 넣어서 통과시키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개헌은 반드시 국민 투표가 필요하거든요. 이 국민이 직접 퇴진을 결정하게 하자라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개헌이 본격화되면 4년 중임제냐 아니냐 이 논의 자체가 블랙홀이 되면서 시간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시간 끌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내후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도록 개헌을 하자는 주장도 여권 내부에 있거든요. 이 국민투표에 들어갈 세금과 사회적 비용도 문제고요. 자, 국민 설득하는 부분을 짚어봤는데 일단 그 전에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느냐 여부인데 앞서 저희 리포트 보면 그렇게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또 않네요. 네, 대통령실은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친윤계와 대통령실 주변 여권 관계자들을 취재해보니 자진 하야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 평소에도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요. 시스템대로 가야지 탄핵이 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주변에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 친윤계 중진들 사이에서도요. 하야하느니 탄핵이 낫다. 하야는 민주당의 정권을 헌납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들리고요. 이 탄핵이란 절차를 밟으면요. 헌법재판소 선고에서 기각될 일말의 가능성,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라는 걸까요? 여기도 또 윤한 갈등 내용도 들어갑니다. 친윤계에서의 한 대표에게 보수 진영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라는 속내도 함께 읽힙니다. 앞서 보면 자 일단 오늘 이 퇴진 로드맵 이 부분 결정 나는 걸 보고 이번 주 토요일 탄핵 찬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원들도 꽤 있다고 봤는데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지금도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진행 중인데요. 아직 2월에서 3월 하야를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하느냐 마느냐도 당 입장으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탄핵안을 표결하는 토요일 전에는 무조건 퇴진 로드맵을 낸다. 이게 한동훈 대표의 목표인데요. 그런데 균열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벌써 저희가 취재했던 의원들 최소 14명이 탄핵 표결 자체에는 참석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죠. 지난주 탄핵 표결날 한 친한계 인사 저에게 방아쇠는 당겨놨다라면서 8표 넘는 이탈표가 손안에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대통령이 하야를 받지 않으면 방아쇠를 쏘는 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익명으로 진행되는 투표죠. 8표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은 기자, 이세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도 삐걱거리는 걸까요? 대통령 퇴진 국면에서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생각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일단 사퇴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만약 장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한동훈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내란 상설 특검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의총에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친한계 의원 20여 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장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시 하야나 탄핵은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탄핵보다 빠른 하야를 염두에 둔 한 대표와는 결이 다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사퇴 수습이 먼저입니다. 지난주 첫 탄핵안 표결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탄핵과 특검이 통과되면 지도부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에 장동혁 최고위원까지 사퇴하면 비대위 전환도 가능합니다. 친윤 지지자를 중심으로 장 최고위원 사퇴 권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사퇴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님이랑 다툰 그런 건 없으십니까? 최고위원 사퇴 사도 없으십니까? 없어요. 친한계 인사들은 친윤계의 희망이 담긴 이간질 모략일 뿐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수면 위로 드러난 듯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 3명과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유튜버가 징계를 요청하자 김민전 최고위원이 알아보겠다고 답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휴대전화 화면입니다. 김 의원이 받은 문자에는 한동훈,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당사에 넣으려고 하니 막더라며 혹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물어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김민전 최고위원은 본회의 중이어서 끝나고 알아보겠다고 적었습니다. 문자를 보낸 이는 친여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박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징계 요청서에 포함된 의원 3명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입니다. 저는 오늘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친윤계로 분류됩니다. 지난 5일에는 탄핵소추는 부당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게 굴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지 못한 것이 결국 지난번에 계엄이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친한계 관계자는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것 아니냐며 당원 게시판 때부터 분란을 일으키더니 한 대표 끌어내리기 속셈을 드러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사퇴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후임은 권성동, 김태호 두 사람 중 한 명이 맡게 됩니다. 친윤계가 권 의원으로 의견이 모아지자 친한계가 김 의원을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5선 권성동, 4선 김태호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나섭니다. 권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계로 꼽힙니다. 어려운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그리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중진의원 회의에서는 친윤계를 중심으로 권 의원을 추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중진회의에서는 원내대표로서는 권성동 의원님이 좋겠다. 친한계는 당장 반발했습니다. 친윤계인 권 의원이 여당을 이끌 경우 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중진 선배님들의 의견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중진의 힘은 아니에요. 김 의원은 개파색이 옅어 친한계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극적으로 하자 해야 되지.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보죠. 그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토론에 대한 공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단합하기 위해서는 한쪽 색이 강하지 않고 경험이 풍부한 김태호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또다시 개파 대결 양상으로 치닫게 여당 분열 리스크는 고조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오늘 법원에서 구속심사 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준 기자,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까? 네,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심사가 있은 지 약 4시간가량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오늘 김 전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고 구속심사 받기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심사는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고 검찰 측만 참석한 채 영장심사가 진행됐는데요. 이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을 넘기기 전에 결정될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오늘 김 전 장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냈는데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면서 부하들은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엄 사태 이후 전화기를 교체한 사실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내세우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걸로 전해집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되면 윤석열 대통령 조사 시점도 빨라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 영장심사가 정식 재판은 아니지만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다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강제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이 됩니다.
검찰은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공모해서 내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 기세도 한풀 꺾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명시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정점에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장관이 내란 관련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적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처벌은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중간 단계인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한 건 전체 계획을 세우고 지시한 윗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다는 뜻입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고 내란죄 수사의 종착점도 윤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시한 겁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시킨 최종 결정권자가 윤 대통령인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어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했는지, 계엄군에게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규명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규명하는 상설특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성표가 다수 나왔는데요. 여당 내에서는 일반 특검도 자체 발의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율투표를 결정하면서 친한계를 중심으로 여당 내 23명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상설특검에 찬성해야 하고 특검법도 별도로 발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내대변인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적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특검 후보 2명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날짜가 못 박혀 있지 않아 대통령이 의뢰를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검 도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내란 범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야당은 오늘 상설특검 외에 내란죄 일반 특검도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아예 특검이 낫다는 목소리도 많아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수사의 칼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본격적인 수사 대비에도 착수하는 모습입니다. 변호사 선임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대통령 관저 근처에 나가 있는 최승현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 기자, 대통령실도 그러니까 수사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대통령실 전체가 수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은 오늘도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등 고위급 참모진은 따로 모여서 긴 시간 동안 심도 깊은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내란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이름까지 적시가 된 상황이죠. 강제 수사 등 추가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을 걸로 보입니다. 자, 변호사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선임을 위한 작업도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내 법률 비서관실이 있지만요, 대통령 개인 사건을 수임하긴 어렵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법률 대리인 등에게 수임 의사가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최종 결정 소식까지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에게 출국 금지가 내려지면서요,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도 대통령 구속이나 긴급 체포와 같은 강제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 기자 사회부 법조팀 남영주 기자와 수사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여부가 곧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통령 이름이 나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을 공모관계로 적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라고 기재가 됐거든요. 결국 비상계엄 사태의 윗선,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수사팀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우두머리나 수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내란죄는 종사자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범죄거든요. 결국 비상계엄 사태의 지시자는 김 전 장관 외에 따로 있고 그건 윤 대통령이라고 지목한 겁니다. 자, 그런데 김 전 장관이 오늘 구속심사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조건 바로 구속이 되는 겁니까? 네, 김 전 장관이 판사 앞에서 직접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소명할 기회를 포기한 거라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 3시에 시작해서 20여 분 만에 끝났는데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도 불참을 해서 판사 입장에선 검찰 측의 수사 기록 중심으로 구속이 필요한지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왜 이렇게 본인이 혐의를 부인할 기회를 포기했을까요? 네, 일단 김 전 장관 본인은 구속이 되더라도 수사가 윤 대통령까지 번지는 건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 전 장관이 변호인을 통해서 낸 입장문을 보면요.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 깊이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했는데요. 이 주목할 부분은 오직 저에게라고 한 대목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자신이 떠안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 신청하면서 지금 심사 중인데 공수처가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여태까지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주도를 해왔습니다.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검찰에 출석을 했고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해서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3시 구속심사를 앞두고 공수처가 영장을 추가로 법원에 청구한 겁니다. 법원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2번 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그간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내란죄 수사를 넘기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만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으로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그냥 희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럼 오늘 법원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 어느 쪽이 수사 주도권을 쥐느냐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이 영장 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를 댄다면 수사 동력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내어준다면 당분간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 논란은 수면 아래로 잦아들게 됩니다. 종합해보면 윤 대통령을 향하는 이 비상계엄 수사는 검찰과 경찰 또 공수처까지 3곳이 뛰어들었는데요.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조사에도 한 발 더 앞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조금 앞서가는 얘기일 수도 있고 신중해야 할 수도 있지만 워낙 중요한 얘기라서 만약에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이 온다면 구치소에서도 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는 있는 겁니까?
네, 현직 대통령이 이른바 옥중 결재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구속 상태에서 옥중 결재 형식으로 업무를 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헌법엔 대통령의 경우에는 절차를 마련해 두긴 했거든요. 이 대통령이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사고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고 시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 구속이 유례 없는 일이라서 헌법이 규정한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이 해석이 엇갈리지만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막중한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남영주 기자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언한 뒤 곽종근 당시 특수전 사령관에게 국회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전화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을 실제 선포보다 이틀 먼저 알았다고도 했습니다. 모두 곽 사령관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언 이후인 4일 새벽 0시 30분쯤 곽종근 당시 특수전 사령관은 보안 전화, 일명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은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였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곽 사령관은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을 쏴야 하는지 전기를 끊어야 하는지 논의했지만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작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곽 사령관은 작전을 멈췄고 비상계엄령 해제 이후 부대 복귀로 복귀했다고 말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철수 당시 윤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상황 설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번 받았다고 밝혔지만 오늘 국방위에서 2번의 전화를 받고 한 번은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곽 사령관은 그동안 비상계엄 선언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박범계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만남에서 선언 이틀 전인 12월 1일 사전에 알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계엄령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구금 시도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첩사령부 여인형 사령관이 직접 체포를 지시했고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없이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게 누구냐는 질의에 방첩사 수사단장이 갑자기 손을 듭니다. 금방 말씀하신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시설 위치도 밝혔습니다.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확인. B1 벙커는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관할 지휘 통제 벙커로 유사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맡는 곳입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여 사령관이 자신에게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고 폭로한 바 있는데 구금 시설까지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단을 갖다 불러줬다고 합니다.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에 대해서도 김 수사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14명의 명단을 불러줘 수첩에 받아 적었고 해당 수첩을 특수본에 제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여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통째로 들고 나오란 명령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하셨습니다. 앞서 여 사령관은 어제 방첩사가 계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한덕수 총리도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직 국무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수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채인 기자입니다. 국무회의장으로 들어오는 한덕수 국무총리.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입니다. 한 총리는 오늘 경찰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 신분입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해서 경찰 조사 얘기 나왔는데 조사 참석하실 건가요? 계엄법상 계엄령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건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가 한 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한 총리 외에도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박성재 등 국무위원 10명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이미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밤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게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오후 4시부터 경찰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청장에 이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치안 관련 기관장들이 줄줄이 공백 위기입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과 관련자들을 탄핵하고 동조한 책임자들을 엄벌함으로써 민주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에 대해 대통령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탄핵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조 청장에 대해선 국회의 경찰 투입으로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주 검사 탄핵에 반발하며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소추하든 해임을 의결하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모레 탄핵안이 통과할 경우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치안 관련 수장들이 줄줄이 공석이거나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고 경찰을 담당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주당이 탄핵을 예고했으나 자진 사퇴의 공석입니다. 정부 대변인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검토 중입니다. 형사고발 검토, 형사고발에 모두 탄핵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시스템적으로 운영돼 치안에 큰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결단하면 바로 해소될 문제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유주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4조 1천억 원이 감액된 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민주당 요구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최종 협상안으로 내놨지만 불발됐는데요. 여야의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간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정부와 여야는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서 4조 1천억 원이 감액된 673조 3천억 원입니다. 예비비가 2조 4천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환액이 5천억 원 줄었습니다. 검찰의 특정 업무 경비와 특수활동비도 전액 삭감됐고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대폭 줄였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고려한 7천억 원 추가 감액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사태로 인해서
우리 경제 위기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고 또 우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감액하지 않고 정부는 감액안으로 내년도 나라 살림을 꾸리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 민생을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선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 증여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도 무산됐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주식펀드 등 5천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 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는 폐지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미뤄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당장 이번 주에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죠. 여당이 거부권을 요청한 농업사법은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갑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 행사 가능할까요? 정성원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 한덕수 총리는 여야 이견이 없는 법률안과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국정에 한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 주부터입니다. 야당이 지난달 말 단독 처리한 농업 4법 등 6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모레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정부로 넘어온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15일 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포와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역시 현 상황에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원칙적으로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병혁 국방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절차가 지연되고 주중대사로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신임장을 받지 못하면서 대사 교체 또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아는 기자 우영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법안들이 줄줄이 정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당이 앞서 단독 처리한 법안을 살펴보면요. 양국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비롯해 정부 예산안의 자동 상정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입니다. 앞서 여당은 입법 폭주라며 윤 대통령에게 제2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거부할지 말지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을 텐데 지금 일단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 거부권을 쓸지 말지 좀 대통령실의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쓰면 한 대표 말대로 직무 정지가 된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일 수밖에 없겠죠.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이후에 인사권을 5번 행사하면서 비판을 이미 받았거든요. 실제 거부권을 쓸지 말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국무조정실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는 한 총리가 거부권을 쓸 수는 없다고 하고요. 윤 대통령에게 건의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돼서 직무가 정지되면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권한 대행이 됩니다. 이 경우엔 한 총리가 거부권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검토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한 총리가 권한 대행이 될 경우 거부권 말고도 어디까지 대통령 권한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국무조정실에서는요, 이 원칙적으로라는 걸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한 대행은 원칙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학계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대다수는 현상 유지 수준에서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거부권은 쓸 수는 있지만 신중하게 사용돼야 하고요.
군 통수권은 국가를 방어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 임명도 공석인 기관의 정상 운영을 위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 장관 등 고위 공무원 임명이나 특별 사면의 경우 적극적인 행위로 인식돼서 행사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 과거에도 탄핵 정국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고건 총리가 63일간 권한 대행을 했었죠. 고건 총리, 특별 사면 시 국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요, 황교안 권한 대행이 최순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고요. 황 권한대행은 당시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만약에 한 총리가 이제 거부권을 쓸 수는 있어도 소극적인 수준에서 써야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으로 이제 법안을 막 통과를 시켜요. 그럼 이걸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야당에서 입법 공세가 계속된다면 이를 견제할 방안이 마땅치는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당선 무효 기준을 올리는 등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무력화법이라고 지적한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한 상태입니다. 특검 공세도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요. 민주당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설령 한 총리가 권한 대행이 되더라도 매번 야당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온 이유입니다. 향후 거부권 행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인 기자, 우영기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까지 된 상황, 동맹국가인 미국도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미 식물 상태라는 평가도 전하는데요. 미국 정부, 한국 대통령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라면서도 소통 창구 다양화를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최주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Who do you regard the counterpart in RK as to President Biden? President Yoon is the president of Korea.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이선후퇴를 선언했지만 미국은 한덕수 국무총리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카운터파트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다만 소통 채널을 다원화하겠다며 다른 인사들과도 접촉할 뜻을 밝혔습니다. We will keep lines of communication open with all relevant par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what we expect going forward is that political disagreements continue to be resolved peacefully and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당장 이번 주 토요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고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더 직접적으로 한국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대통령의 출국 금지로 한국 정치가 마비됐다며 대통령의 통치력이 이미 식물 상태라는 평가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현지에서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Our relationship is ironclad, and we remain focused on the defense of the peninsula. 하지만 오스틴 장관의 방한 일정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취소되는 등 한미 간 외교 안보의 공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상욱 의원, 요즘 국민의힘 의원 요즘 부쩍 주목을 받네요. 네, 올해 처음 국회에 입성한 김상욱 의원, 이번 전국에서 여의도 반전 드라마를 쓰고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 날부터 계속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적극 찬성합니다. 또 바뀐 거네요. 네, 그렇죠. 이 김 의원은요,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면서 이 축하 화환이 배달된 사무실 앞 모습도 직접 공개를 했는데요.
네, 시끌벅적하게 본인의 의사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뭐 조용하게 표결로 표시하겠다는 의원들도 있죠. 맞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던 안철수 의원, 오늘 탄핵 찬반에 대해서 묻자 짧게 답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제가 입장을 바꿀 이유는 없죠.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출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오늘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요. 용산 관저에 계속 머무르는 걸로 알려진 대통령. 그런데 오늘 전용기가 뜬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굴인권센터가 오전 10시쯤 이 공군 1호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도착지와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요. 온라인에선 이 대통령 해외 도피설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자, 워낙 민감한 때라 이 공군 1호기는 순방 때 대통령이 실제로 타는 전용기죠. 네, 이 개엄 전의 마지막 외교 행보였던 중남미 순방대 모습인데요. 이 윤 대통령이 탔던 바로 저 전용기죠. 그래서 진실이 뭡니까? 뭐 출국 금지가 됐잖아요, 어제. 그런데 네. 전용기가 뜰 수 있겠습니까? 이 전용기에 대통령이 탄 건 아니었습니다. 경호처에 따르면 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이었다고요. 오전 11시쯤 다시 서울공항에 착륙했다고 합니다. 저 내용이 그러니까 도피설로 바뀐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굴인권센터도 대통령이 탄 건 아니라고 다시 설명했는데요. 국민들 불안이 큰 시국인 만큼 확인 안 된 정보가 혼란 부추길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국방위 소속의 군 출신 여야 의원들이에요? 네, 오늘 계엄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장성 50여 명이 대거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후배 향해서 질의 나선 군 출신 야당 의원들 격앙된 상태로 계엄 사태 책임 물었는데요. 그러자 이 여당의 또 다른 장성 출신 의원 이를 막고 나섰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잘 봤습니다. 탄핵하는 동의 안 하셨습니까? 무엇을 동의해요? 동의하기는. 국방부 체계하지 않습니까? 말 똑바로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 장성 출신인데 도저히 진짜 저런 분이 장성 사람들 앞에 체포하면. 조 의원님, 김병. 자, 군 후배들 앞에서 오늘은 더 격해진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이 여당에서는요, 또 최근 야당 의원들과 인터뷰한 이 계엄 지휘관들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따졌는데요. 격한 반응이 되돌아왔습니다. 여러 지휘관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국방부의 승인을 받았는지는. 당신도 안보실 1차장 할 때 이 내란 음모에 가담했어 안 했어? 책임질 수 있어요? 내 책임질 수 있으면 할게. 똑바로 해. 진실을 이야기해야지. 말을 막고 증거 인멸을 유도하고 있어. 질의 똑바로 해. 그렇지. 할 수 있지. 오늘 회의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군인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했던 후배 군인의 증언 듣던 공수여 단장. 주먹 불끈 쥐고 눈물 참다. 끝내 손수건으로 눈물 훔쳤는데요. 한순간에 떨어져 버린 조직의 명예를 바라보는 군인들도 같은 마음이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도 전형적인 12월의 날씨로 공기가 무척 차갑고 건조했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고 종일 춥겠습니다. 0도 안팎에서 시작돼 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 예보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최대 10cm의 눈이 예상되고요.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대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경기 남부와 충북, 세종에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기온 0도, 춘천 영하 4도, 안동 영하 2도에서 시작되겠고요. 진주도 영하 2도, 광주와 울산은 2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점차 심해집니다. 주말에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이고요. 주 후반 서해안과 제주에 눈이나 비도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전국 대학 교수들이 사자성어를 뽑죠. 올해는 권세를 멋대로 휘두른다는 도량발호입니다. 계엄 선포 하루 전에 뽑은 말인데 이 비상계엄으로 몰락하게 된 대통령 처지를 예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2년 전엔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과이불개,
작년엔 의로움을 잇는다는 결리망이까지. 민심을 돌아보란 오랜 경고를 들었더라면 달랐을까요? 마침표 짓겠습니다. 군주 민수 특집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